일단은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날라리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대부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다 단발로 자르게 하는데 머리 자르게 하면 학교 안 나간다 이래갖고요. 학교를 안 나가고 막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저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권봄이라고 해요. 저는 2013년에 딱 한국으로 왔고요. 그때가 19살 때였어요. 오셔서 바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 바로 와서 좀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니다가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에 갔어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아, 출근하세요? 네. 회사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19년부터 다녔고요. 지금 현재 20, 21, 22, 23? 4년 차예요. 첫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같이 다니던 실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셔갖고 그 실장님께서 저를 이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자 이래서 그 실장님께서 저를 끌어주셨어요, 이 회사로. 북한 사회에 있다가 오셨는데 네. 한국 회사 생활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실장님이 너 영어 좀 잘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필리핀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어디 가서 필리핀 어학연수 다녔다는 소리 하지 말래요. 호주에서 어학연수 나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면 북한 사람이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입 때는 동대문 시장 원단 시장에 많이 나가요. 동대문 원단 시장에 나가서 다 듣고 그 용어를 다 핸드폰으로 적어서 숙지하고 공부했어요, 혼자.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의심하실까봐.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찾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 실장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4층이거든요. 덥다. 4층. 엘리베이터가 나왔다.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대표님, 여기가 저희 회의실이에요. 저희 회사는 패션 회사고요. 저희는 여성 캐주얼 의류랑 유니섹스 의류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럼 패션 업계에서 계속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일은 보통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명현님께서는 제가 디자인한 옷들을 판매하는 쪽 담당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하루 일과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오전에 10시에 출근해서 제 방은 저쪽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가 제 방인데 대박이죠? 엄청 바빠 보이시네요. 네네, 맞아요. 제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USB에다 그림을 가지고 다녀요. USB요? 네,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담긴 거기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USB가 북한에서도 핫한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드라마 이런 것도 보셨나요? 맞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신기한 게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오셨고. 네,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오히려 실망이 있었죠. 너무 기대했나요? 너무 기대했는데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해서 PD님은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상품 보낼 때도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요. 제가 마케팅까지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거를 제가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케팅 팀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지금 출시하는 건데 이건 보여드리면 안 되고 자, 요런 느낌으로 제가 디자인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일반 캐주얼 티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제가 개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거는 그런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가미된 데일리 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제 로고예요. 촬영도 제가 혼자 다 나가서 컨셉 세워서 촬영하고 막 하거든요. 이거 마케팅에서 중요한 5단계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4번까지 마케팅. 일을 되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처음에 네. 봄님 오셨을 때 북한 분이신 걸 모르셨다고. 네, 처음엔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전에 들었어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밝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되게 멋지세요. 뭐 이렇게 보통 분들보다 호기심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뭐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이거 저희 짠 거 아니에요? 저희 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나와주실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인터뷰 해주실 줄 몰랐어요. 북한은 옷을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마음대로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그 한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작품들을 다 여기에다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고향에서는 이렇게 큰 프린트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 대표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네. 믹스컵. 이렇게 커피도 타주시는 거예요? 아, 네.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있으니까요. 커피 타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긴 한데. 아, 뜨거워. 저 개인기 언제예요? 개인기요? 네. 어떤 개인기가 있으세요? 그 아는 형님에 나오셨던 그 최수빈 배우님께서 그 아는 형님에서 이제 개인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못했었대요. 자기가 하시는 그 개인기. 이렇게. 근데 저는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딱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하셨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엄지를 여기에 붙여야 돼요. 엄지를 손목에요? 네, 이렇게. 안 아프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셔서. 안 되는데. 이렇게. 아예 안 돼. 그리고 앉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셨었는데 그거 진짜 한 번도 못 봤대요. 하는 사람을. 저 해요. 난 태어나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아예 안 돼요. 해볼까요? 아예 안 돼.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돌릴 수가 없는 게. 회사에서 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주변에 봄님 말고 이탈 주민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전혀. 처음. 네. 신기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요즘은 막 TV에서 또 워낙 자주 나와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크게 선입견은 없었어요. 저 대학교 들어갈 때요, 저희 교수님께서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북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 미대니까 그림 그리시면서 그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교 때는 그 김일성 사진을 그리는데 김일성 혹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제일 크게 그리는 사람이 학점을 잘 받았대요. 그래서 김일성이 혹이 있었나? 이러고 계속 김일성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혹이 없는데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대학생 때. 저희 때는 그렇게 안 시켰고요. 그 교수님 대학생 때는 김일성 혹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학점 잘 받았대요. 학교를 북한에서 나오셨잖아요. 한국도 나오셨지만 고등학교를. 어떻게 달랐나요? 한국과? 일단은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날라리였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대부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다 단발로 자르게 하는데 그때 한차 한류가 엄청 저를 사로잡을 때였어갖고요. 주인공분들이 다 생머리, 긴 생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저희 학교는 계속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 자르게 하면 학교 안 나간다 이래갖고요. 학교를 안 나가고 막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봄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제 반에서는 제가 제일 반항이 좀 심했었던 학생이었고, 다른 반에서는 저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같이 불려갔는데, 그 친구는 아빠가 고위층 간부집 자녀였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너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되고, 저는 청소시키고 그랬었어요. 청소요? 네. 아, 건물 청소도 안 시키고. 애들 총살로 들어가지고. 아니, 청소. 네. 총살 맞았으면 지금 모았죠. 청소에서 끝난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때는 학생 때니까. 그때는 지금은 막 엄청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때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학교 안 나온다 막 이러면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오셔갖고 그럼 너만 머리 길게 할 테니까 머리 묶고 다니라고. 학교마다 분위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약간. 지역마다?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근데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학교 와도 되니까 머리 묶고 다니라고 했었어요. 유일하게 학교에서 긴 머리에다 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었어요. 안 무서우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사춘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김정은이 북한의 이제 젊으신 MZ 세대라고 장마당 세대 맞아요. 이런 분들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너무 잘 안 듣잖아요. 맞아요. 그 뉴스 보니까 중학생 막 공개 총살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봄님처럼 그런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까처럼 맞아요. 약간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표현하는 맞아요. 그런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갇혀서 살았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많이 좀 사람들 마인드도 개방되고, 그리고 연애도 되게 자유롭게 했었어요. 연애도 다 자유롭게. 원래는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 연애 손잡고 막 이러면은 불길한 거?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막, 뭐 남자친구랑 손잡고 가기도 하고, 뭐 어깨동무하기도 하고, 스킨십 자연스럽게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연애는 규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런 규제는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풀렸다가 이제 약간 위험하다 생각해서 맞아요. 더 규제한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규제해도 볼 사람은 보나요? 맞아요. 아, 봐요? 네. 몰래 보는 거예요? 몰래 보죠. 어. 맞아요. 규제해도 그거는 같은 거여서 끊지 못하죠. 북한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때는 진짜 너무 흔해서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로도 선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린 젊은 나이예요? 네,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만 그렇고요. 시골 사는 친구들은 안 그러고. 대부분 고위층 간부집 자녀들은 다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춤을 췄는데 그 춤추는 소년회관이라는 곳에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들이 다 고위층 간부집 자녀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 아빠가 막 그거 하다가 새벽에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도 많이 봐왔었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봤었어요. 아, 직접 목격을 하신 거군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평양이라고 들었어요. 평양이 제일 잘 사니까. 네. 그리고 북한은 약 1g 정도 소지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김정일이 하고 뭐 뇌졸중인가 걸렸었는데 나왔다고요. 개인 집마다 1g씩 가지고 있는 거는 약으로 간주해요. 그냥 약으로 간주한다고요?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진짜. 근데 진짜 놀랍네요. 네, 맞아요. 저희 때가 좀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가 몇 년도쯤? 그때가 11년도? 함흥이라는 곳에서 생산해요. 만들어요. 김정은 정권 전에 나오신 거죠? 김정일이 죽을 때쯤에 나왔어요. 11년. 김정은을 알고는 계셨나요? 그럼요. 막 무슨 계속 학교에서 강제로 뭐 척척척척 발걸음인가 이상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김정은이 나올 거를 계속 암시해 주더라고요. 그 후계자로 내세울 때 계속 걔를 또 우상화 시키거든요. 노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일부러 부르게 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엄청 힘든 곳에 가서 군사복무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최근에 김정은 딸이 TV에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옷도 엄청 어른스럽게 입었다고 북한 주민들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김정은도 계속 마케팅을 되게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김제를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케팅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걔네가 하는 통상적인 마케팅이 천재다. 얘가 뭐 3살 때부터 뭐 산수를 다 했고 3살 때부터 글을 다 읽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천재라고. 김정일, 김일성도 다 그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맞아요. 김정은이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검색하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인터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저도 세뇌 당하면 믿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뇌 당했다고 하면 폐쇄된 공간이니까 세뇌가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쩔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는 크게 대해줘야 되고 여자는 그 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왔다가 적응 못하고 가는 이유가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여자들이 좀 우대를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반대로 남자들이 우대를 받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 와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왕처럼 이러고 하니까 난 이런 우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있나? 그렇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요? 왜냐면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남녀가 사는 것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삶의 일부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한국을 뜬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적응 못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막 남자 옷을 모르고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그걸 못 밟겠었어요. 남자 옷을 밟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옛날 보수적인 그런 맞아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선시대 예. 맞아요. 거의 할아버지 세대.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막 여자가 자전거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가 자전거도 못 타게 하고 왜요? 자전거는 다리를 벌리잖아요. 그래서 다리 벌리면 여자는 다리 벌리면 안 된다고 자전거도 못 타게 하고 그랬어요. 북한 회사가 기업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업소 이런 데 다니면 복지가 없잖아요, 잘. 네. 그리고 당을 위한 맞아요. 일이고. 네. 그래서 그 나라는 저뿐만 아니라 날라리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거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그만한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일을 할 만한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요즘 리일교 그 대사분도 그랬었잖아요. 날라리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한 보수를 못 받아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노력한 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엄청 커서 더 노력하고 싶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회사는 되게 빡세요. 엄청 빡세요. 입사도 빡세고 적응하는 것도 되게 빡세고 제가 처음 다녔었던 저를 되게 예뻐하셨던 그 실장님이랑 다녔었던 그 회사는요. 패션 쪽은 다 디자이너가 여자거든요. 상사가 다 여잔데 그 품평회 때 그 본인께서 잘못 뽑으신 옷도 다 막내한테 뒤집어 씌워요. 막내가 잘못 뽑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연차가 있는데 실수하면 대표님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그걸 막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라인을 잘 타서 상사한테 아부를 진짜 잘해갖고 살아남을. 바로 근데 저희 지금 회사는 제가 그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제 실력이 인정받고 지금 흘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사에 대한 아부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이제 제 밑으로 사람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막내 때는 진짜 상사한테 엄청 똥꼬 빤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똥꼬를 진짜 많이 빨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고향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존감이 높다 했나? 자존심이 높아서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랑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자존심이 없나 봐요. 근데 항상
밝은 느낌은 항상 있었어요. 예, 밝다는 느낌이. 그 대표님이랑 과장님이랑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명현님이랑 4명이서 계속 밥 먹으러 같이 갈 때는 제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취업을 하셨을 때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시고 회사에 들어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채용을 위해서 뭐 인적 사항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전에 있던 그 실장님하고 같이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진짜 갑자기 북한에서 오셨다는 거를 말씀하셨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뭐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놀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소재 빼고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약 하나 걸게요. 이제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조회수가 300만이 넘으면 그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제가 그 댓글 중에 감동받은 베스트 댓글러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을 위한 맞춤복, 세상에서 그분만 입을 수 있는 맞춤복을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군 프로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가신 분. 그래서 북한에서 살면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들을 낳으신 케이스가 구군 포로병. 저는 그 할아버지의 자녀의 자녀 3대죠. 그러면 북한에서의 대우는 엄청 안 좋아요. 이 날라리는 뭐 고위직 간부여서 보내주고 저 같은 날라리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토대가 안 좋으면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권봄입니다. 지금 탈북 11년 차예요. 와 시원해. 자리가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이렇게 짜는 거 그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요. 막대기로 나오는 거를요 까까오라고 해요. 까까오. 뭐 드실래요? 선택 완료. 한국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접했잖아요, 먼저. 그 드라마 속의 한국은 진짜 저의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바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 구경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때 카키색 야상이 유행할 때였어요. 그 카키색은 북한에서 그 군복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들 그걸 입고 다녀서 좀 실망했었어요. 내 로망에 있었던 그 패션의 성지였는데 왜 저런 카키색을 입고 다닐까 이런 느낌? 그리고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엄청 멋있고 잘생기고 엄청 예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여튼 드라마 세계랑 현실은 다르구나를 깨달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한국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엄마 친구의 집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엄마 친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엄마 친구 화장품 막 쓰고 여기저기 버리고 막 아침에 오전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친구가 그거를 저의 모습을 보고 너 혼나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혼자 나가서 생활을 해라고 하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9평짜리 반지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반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겨울에는 샤워기도 막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여기서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몇 년도에 뭐하고 고등학교 가고 몇 년도에는 대학교 가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몇 년도에 패션쇼를 하면서 10년 후에는 내가 성공해서 멋있는 집을 살 거다 이런 계획을 수첩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몇 년도에 진짜 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고 몇 년도에 대학교를 갔고 또 몇 년도에는 패션쇼는 아직 못 해봤지만 또 패션 디자이너가 돼 있는데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그 수첩에 쓴 것만큼 성공은 못했지만 일단 그 수첩에 쓴 내용대로 지금 쭉 살아오긴 했어요. 그리고 적응이랄 게 별로 없었던 게 전 계속 공부만 했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었으니까 적응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북한 이탈 중인의 날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신기한 사람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전 대통령님 옆자리인 줄 모르고 갔는데 옆자리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그거 얘기 안 하시나 봐요. 처음엔 좀 살짝 떨렸어요. 근데 뒤에 이제 그 보호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말 걸고 싶은데 좀 무서운 거예요. 말 걸다가 이게 총 맞을까봐. 그래서 되게 옆에 딱 앉아있으셨는데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먼저 말 걸어주셨어요. 그때 영상이 4분의 정착 내용에 대한 영상이 나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영상이 나갔었고 4번째 전복해시는 분의 사연이 나갔었는데 그 전복해시는 분이 어디 앉아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아무래도 앞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아서 대통령님 옆에 앉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뒤쪽에 앉으셨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게 첫 마디였나요? 네. 그래서 저 나중에 프레젠트 다이어리라는 방송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께. 제가 대통령님한테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정장, 한복 정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총 맞을까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젠트 다이어리라는 프로에서 대통령님 저 한국 정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으니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영상 편지 남겼어요. 요즘 뉴스에 막 그 정치인들한테 칼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민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함도 드리고 싶었는데 명함도 못 드리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되게 진짜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친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 북한은 이런 게 없죠. 그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모든 분들이 다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하는 과정에 보호받지 못한 삶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 마음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엄청 우셨어요. 그러면 북한 김씨 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달랐을까요? 저희 아빠가 국군포로병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김씨 일가랑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먼 사람. 거기는 토대가 안 좋으면요. 김씨랑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국군포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국군포로가 어떤 건가요? 국군포로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가신 분. 그래서 포로로 북한에 잡혀가셔서 북한에서 살면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들을 낳으신 케이스가 국군포로병이에요. 저는 그 할아버지의 자녀의 자녀 3대죠. 그러면 북한에서의 대우는? 엄청 안 좋아요. 저희 아빠는요, 군대도 못 가고, 북한에서는 군대를 가야 뭐 입당하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데,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어서 군대를 못 가요. 그리고 사회에서 좀 낙오된 사람? 사회에서도 제일 안 좋은 힘든 곳으로 이렇게 보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이런 일 못하겠다 하면서 사회에서 나가된 사람이고 직업도 없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저희 아빠가 고향에서 제 주먹이 세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외가 쪽이 좀 능력이 있으신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엄마가 물려받으면서 계속 사업을 잘 했던 집안이었고 외가 쪽은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거리에서 돌려차기 하는 모습을 엄마가 보신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결혼하셨대요. 학교에서도 그럼 친구들이나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아빠 때는 뭐 너 구분포르백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3대째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그런 건 있었죠. 내가 같은 날라리 애들이 쭉 있는데 이 날라리는 뭐 고이치 간부여서 보내주고 저 같은 날라리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토대가 안 좋으면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이런 차별은 있었어요. 힘드셨겠는데요? 네, 그쵸. 그런 차별 때문에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라고 생각해서 탈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충격받은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다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탄핵한다고 막 운동하는 것도 되게 많이 충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개인 방송 못 하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개인 방송, 요즘 되게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송 하면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너무 충격인 것 같고요. 고향에서는 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아무 말 하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내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PR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인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도 유튜브 채널을 똑같이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유튜브 채널이랑 대통령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다는 것도 되게 충격인 것 같아요. 누구나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님도 나오고 계시네요. 아, 그쵸. 저 근데 유튜브에서 댄스 챌린지 하고 있어요. 제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으세요? 네. 어떤 채널이세요? 제가 그냥 댄스 챌린지만 올리는 채널인데, 건봉 TV라고 있어요. 건봉 TV라고 저의 그런 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쉬운 것만 따서 올리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춤추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민속춤이에요. 가요 아이돌 춤이랑 좀 다른 그런 박자감이어갖고요. 그래서 느린 거밖에 잘 못 춰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쿠션님 그것도 한복 같은 거 비슷하게 하시지 않아요? 회사는 그냥 유니섹스 브랜드인데 제가 개인 브랜드를 런칭했거든요. 개인 브랜드 런칭한 그 브랜드는 그거예요. 한국적인 미를 가미한 데일리. 그러면 옷도 한국적인 이런 옷으로 하고 춤도 네, 맞아요. 춤도 미속춤을 췄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이돌 그 춤 챌린지 같은 거 따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적인 미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고향이 북한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그때 교양 수업으로 역사 과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역사 과목에 우리의 그 역사와 그 왕들의 그 업적들과 이런 거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나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게 없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러면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려면 어떤 디자이너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를 빛낼 수 있는 한국의 미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3학년 때부터 과제도 항상 한국적인 요소를 가져다가 그런 어떤 패턴이라던가 아트웍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한복을 연구해 왔었고 그러다가 원래는 한복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이제 수요가 작다 보니까 티오가 안 나서 그래서 그냥 캐주얼 의류 브랜드로 취업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캐주얼 의류랑 그 한국적인 미를 접목한 데일리 룩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대통령한테 전하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말을 전했나요? 제가요 프리젠트 다이어리라는 프로에 나가서
그 MC분께서 대통령님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님께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님께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한복 정장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한복 정장을 입기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전달했었어요.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가는 게 좀 같이 연합하는 통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먼저 온 그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 나가고 그리고 원래 국민들이랑 탈북민들이 다 잘 연합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통일이 되는 게 진짜 통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탈북민이라는 이방인 같은 수식어보다 새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주면 뭔가 더 통일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새국민이라고 불러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토민이라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새토민으로 얘기하는 걸로 듣기도 했어요. 네. 그것도 알고 계실까요? 네. 그럼 새토민보다 새국민. 네, 새국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해주시고 멋있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제가 또 삶이 엄청 빡세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 너가 했다라는 거에 되게 박수를 많이 쳐주셨고 너를 만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현재는 남자친구분 계신가요? 네. 얼마나 만나셨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한국 분. 네, 맞아요. 같은 패션 디자이너고요. 제 사수예요. 제 사수시고 그분은 연차가 7년 차 되신 분이고 전 이제 4년 차여서 저보다 훨씬 패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깊으신 분이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 사수. 저 유튜브에서 댄스 챌린지 하고 있고요. 거기서 건봄TV로 검색하시면 제가 춤추고 있는 게 나오니까요. 보고 싶으면 보시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살벌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 국정원 선생님 중에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앞에 딱 서시더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거를 그 땅에다 딱 이렇게 던지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권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처음 왔을 때 신기했던 게 있으신가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곳이구나 이런 느낌? 이 북한이란 것은 후진국이고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드디어 내가 이걸 뒤져본다 실제로 뒤져본다 이런 설레임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이거는 생각 못했던 건데? 라는 게 있었을까요? 생각 못했던 거 그런 건 있었어요. 드라마 속의 그 도시는 되게 엄청 멋있게 딱 잡혔었는데 살짝 좀 좁다? 좁다. 너무 아파트와 상가와 집들이 이렇게 막 너무 붙어있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작네. 역시 한반도는 작구나 이런 느낌. 네. 한반도가 작잖아요. 네. 작은데 그게 분단이 됐잖아요. 맞아요. 작은 나라에 분단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와 자식이 살아있으면서도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비극인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가 그분 포로셨고 친할머니는 북한 사람이고 해서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친할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여기 저 아는 편의점인데. 그래요? 한 대가 있어요? 저기 사장님 계속 저 갈 때마다 간식 챙겨주거든요. 아니 여기저기서 다 네. 유명인사셔가지고 네, 제가 밝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 동네는 저를 다 좋아해요. 식당에서도 다 알아보시고 맞아요. 식당 그 사장님께서도 제가 계속 가면서 항상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면은 가끔 그 양념 같은 거 챙겨주실 때도 있고요. 여기 편의점에 가면은 계속 인사를 크게 해갖고 간식 챙겨주시고요. 인사만 했는데 간식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닮고 싶어요. 저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휴지 이런 거를 밖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고향 같았으면 이거 싹 다 도둑질해 갔을 텐데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못 넣거든요. 이렇게 그냥 핸드폰도 손에 들고 가면 막 도둑질 해갖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도둑질 해갖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이렇게 막 저희가 골라서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거기는 편의점이 있긴 있어요. 상점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분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고서 직원분이 여기 이렇게 서서 주문을 이렇게 받아서요. 직원분이 직접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귀한데 한국에선 버려지는 게 있나요? 일회용품 거기는 아예 없어요. 일용품 귀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일회용품이 아예 없어요. 라면 같은 거 되게 귀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라면이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라면을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밥 투정을 되게 많이 한 편이거든요. 뻑 하면은 밥 맛이 없다 그러면서 아픈 척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보고 라면 사달라고 해갖고요. 라면 먹었어요. 거기서 라면을 드셨어요? 네네. 라면 팔아요. 한국 라면? 한국 라면 있고 중국 라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바나나도 있어요. 근데 저 바나나가 저 또 아픈 척 할 때 바나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샀는데 항상 바나나가 새까맸어요. 그래서 원래 바나나 색은 새까만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나나 노래서 다른 종인가 했는데 이게 오래 있으면 그렇게 새까매지더라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들이 많았어갖고요. 그 다 상표도 이렇게 막 다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이면 그거 상표 다 지우고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도 그런 거 썼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그 고위층 간부의 딸이라고 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걔는 버버리 가방을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버버리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아끼는 옷이랑 그 버버리 가방이랑 바꿨었어요. 걔가 나 너 그 옷 마음에 드는데 나 그럼 너 그 가방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그 옷이랑 그 가방이랑 바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버버리였던 거예요. 그러네. 네. 안 잡아요. 그거 다 상표를 띄고 나와요. 로고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게 버버리인지 모르니까요. 짱구 막 택 달려있는 옷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꽤 그런 모르는 상표가 없는 옷들을 입었었는데 그게 어디 건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게 한국 거였구나라는 거 한국에 와서 알았었어요. 그리고 버버리도 그게 명품이었구나라는 걸 와서 알았었어요. 11년도에는 고향에 저 오기 직전에는 전기가 거의 안 와서요. 냉장고도 장난감 보관용으로 쓰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는 전기가 안 오니까 그때는 잘 못 보긴 했는데 그 딱 제일 많이 봤을 때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불이 계속 왔었거든요. 검열 안 와요? 검열 오죠. 근데 그때는 다 이거 다 치고 그 자는 것처럼 하고서 몰래 자켓 틀고서 이렇게 저녁에 한 12시 그때부터 봐요. 걸린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었죠. 그 CD를 우리 집에 갖고 오신 언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경찰들이 막 와갖고 엄마한테 막 치조를 하는데 안 맞는데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엄마 너 봤어? 너 얘기해봐 이러는데 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진짜 사업가시잖아요. 이걸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다음날 나오시더라고요.
무사히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그 사업도 좀 불법적인 사업이셨었거든요. 근데 항상 갔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불법,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법은 나쁜 거지만 네. 거기서는 돈을 벌려면 불법을 해야 번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임금님 박상이 있는데 네. 그 북한에서 이런 식당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이 바싹이 진짜 난리 나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식당 이런 거. 거기는 대부분 간판이 없어요. 아예 다 없어요, 간판이. 식당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러면 고기예요. 아, 그럼 고기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간판이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간판 있는 데는 너무 비싸서 잘 안 가고요. 그 간판 없는 데를 많이 가요, 대부분. 간판에 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큰 데는 이제 그만한 돈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 그거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서 간판 없이 해요. 그럼 어떤 가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주세요. 이렇게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먹는 거고요. 국수 해요 하면은 국수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안 먹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서 물어보고 먹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미 이 집에서 뭐 하고 저 집에서 뭐 하는 걸 이미 다 아니까 간판이 없어도 그냥 단골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향에도 불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양념에다 절여서 그거를 구워 먹는 식의 불고기가 있어요. 삼겹살 이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삼겹살을 양념에다 절여서 그거를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게 있어요. 다 거기는 양념에다 절인 다음에 구워 먹어요. 생거, 삼겹살 생거를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생거 구워 먹는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개고기. 북한에서 빨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빨래 많이 해요. 집에서. 물 같은 거? 물은 잘 나와요. 여기도 저희 아는 오늘 쉬운가? 박수 한번. 아, 이렇게 치면 안 돼. 모기 잡듯이 잡았어요. 북한에서는 세탁기 어떤 중국 거 쓰나요? 맞아요. 중국 거 써요. 그 자전제품이 북한에 다 나오긴 하는데 다 대부분 중국 거고 일본 거도 있어요. 저희 냉장고는 일본 거였고 TV도 일본 거였고 세탁기는 중국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잖아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빨랫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빨라는 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옷 종류도 많이 없겠네요. 옷 종류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 옷 종류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는 집만 옷 종류가 많고요. 대부분은 다 옷 한두 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없는 집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패션 일을 하시면서 네. 많은 옷을 디자인하시잖아요. 북한 옷은 공장에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북한 옷은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옷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입었고 얘도 입었고 얘도 입었고 이런 옷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중고 시장이라고 있어요. 중고 시장에 중국 옷도 있고 한국 옷도 있고 막 이런 옷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많이 사 입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고가 그래도 새 옷보다는 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고 시장에서 많이 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그렇게 겹겹이 막 검해진 옷을 입고 거리를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간식 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순식간에 막 와갖고 또 훔쳐가고. 당한 적 있으세요? 저 엄청 많이 당했죠.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긴쌍물이었다 보니까 고데기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고데기 전기가 오는 집에서 고데기를 해야 되니까 고데기를 들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전화가 없으니까 모든 친구네 집에 다 방문해 봐야 돼요.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고데기를 들고 친구 1 집에 가서 전기 왔어? 안 왔어? 그럼 또 2 친구 집에 가서 전기 왔어? 안 왔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데기를 들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이 고데기가 손에서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없었어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지도 모르고 친구 집 3, 친구 집에 갔는데 고데기가 없는 거예요. 손에다 들고 다니는데 이 손에서 어떻게 빼가요? 길에서요? 네. 사람이 가져야 될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의식주. 그게 다 해결이 안 돼요.
돈 있어도 그게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탕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경찰들이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현금이 많다? 어느 적정 수준보다 높게 있다 이러면 다 뺏어가요. 너 돈 왜 많냐? 맞아요. 어디서 났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자기네가 나눠주는 그 배급이라는 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00억 가지고 너네 이렇게 돈을 쌓아놔? 그럼 뭔가 불법이 있겠다 이래갖고 다 조사하고 막 다 가져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세대가 없는 척해요. 탈북 계기가 같은 날라리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지나가면 같이 잡혀가는데 그 친구들은 보내주고 저만 계속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지 않은 걸 절대 못 참거든요. 왜 나도 쟤랑 똑같은 애, 나랑 똑같은 애인데 왜 나는 이래야 되고 왜 나랑 쟤랑 똑같은 애 했으면 나만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땐 진짜 쉬웠어요. 그때는 브로커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 친구들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진짜 엄청 많았을 때였어요. 제 넘어올 때도 막 태국 경찰서에 막 1000명이 있고 막 그랬을 때였어갖고요. 철쭉망 이런 것도 없었고요. 강 주변에 철쭉망, 지뢰 이런 거 아예 없었고 군인들이 그 중간에서 그 돈 받고 그걸 넘겨주는 역할을 다 했었어요.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중국, 라오스, 태국 맞죠? 브로커는 한 명이고요. 브로커는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저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암호처럼 어디에서 어느 버스를 타고 그 어디 가서 어떤 버스를 타라. 그러면 그 버스 기사가 거기서 마중나온 아저씨를 소개시켜줘요. 전 모르는 아저씨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아저씨인데 근데 이 브로커 한 명이 그걸 선을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를 데려가서 라오스 그쪽에 또 군인인가 뭐 여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저 라오스에 만난 그 사람이랑 또 같이 산을 넘어요. 근데 저희 때 라오스에서 잡혔었어요. 라오스에서 잡히셨다고요? 네, 저희 때 라오스에서 잡혔었는데 그 같이 가는 아줌마가 있으셨는데 되게 돈 많으신 아줌마였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분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계속 넘었어요. 엄청 넘었는데 일단은 버스 안에서도요. 버스 타고 그 남방 쪽 가는 것도 중간중간에 경찰들이 계속 그거 검사인가 해요. 신분증 검사.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저는 안 보더라고요. 신분증 검사도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지정해서 몇 명만 보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진짜 저렸었어요. 엄청 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드라마에서 봤던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태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비행기에 30명씩밖에 못 한대요. 태국에서도 거의 감옥수에 5개월 동안 있었고 그 30명째를 기다리려면 그 정도 기다려야 했고 그런 게 그 과정이 되게 어렵긴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저 엄마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엄마 친구랑 가족분들은 저랑 원래 초반에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긴 한데 그래서 살짝 그때 너 나가라 했던 게 좀 안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긴 한데 현재는 혼자이신 거네요? 완전 그렇죠. 혼자죠. 이제 한국 생활이 몇 년이시죠? 11년 차예요. 11년 한국 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한국 분들 많이 만나시고 친구분들도 다 한국 분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회사도 한국 회사 들어오셨고 맞아요. 또 그냥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시는 거네요. 맞아요. 공부할 때도 한국 친구들이랑 공부를 했었고 취업 준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취업 준비해서 포트폴리오 똑같이 만들어갖고 면접 똑같이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붙어서 취업했었고 취업해서도 북한이 고향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은 뭔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더 무시할 것 같아서요. 그걸 숨기느라고 그것도 되게 많이 노력해서 잘 숨겼고 그걸 숨기느라고 오히려 더 실장님한테 막 사바사바 했던 것 같아요. 방송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 거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제 처음으로 제가 그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었는데 제 친구들 그 기사가 네이버 타이틀에 뜬 거예요. 메인 타이틀에 일이 치는 바람에 친구들이 그걸 딱 보고서 단톡방에 이거 올리면서 이거 우리 학교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그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은 안 물어봤어요. 뭐냐, 뭐 고향은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왔어 이렇게 고백했다기보다는 기사 때문에. 네, 기사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 만에 알려진 거예요? 작년에 알았으니까요. 7년 만에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다른 변화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덮어왔었던 고향 얘기를 똑같은 계속 한다라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 폐쇄된 공간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가 했다라는 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도 말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또 충격받은 거 있어요. 겨털밀라고 하는 거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요, 고향은요, 겨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겨털이 없으면 이상한 취급. 겨털이 없는 사람을 보면 3년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겨털을 밀어야 되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럼 안 밀고 북한은 절대 안 밀어요. 없으면 진짜 겨털 없는 사람을 보면 3년 재수없다고 그래서요. 겨털 없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침 3번 태태태 뱉어야 돼요. 막 17살, 18살 그때는 어느 정도 그게 나거든요. 근데 저는 18살 때 없어서 혹시 난 재수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거를 거기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뭐 염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염색 안 되는데 전 했었어요. 거기 염색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염색을 완전 샛노랗게 탈색하면 안 되고요. 그 자연 갈색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좀 밝은 느낌. 머리 염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원래 제 머리 색깔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럼 제 머리 색깔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럼 보내주고요. 그리고 막 귀 같은 것도 뚫어요. 막 고슴도치 가시로 뚫어요. 그러면 그렇게 뚫어서 이렇게 막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다니면 귀 왜 뚫었어? 막 이러면은 그 시력이 안 좋아서 뚫렸는데요. 이러면 또 보내줘요. 그리고 전 손톱이 뾰족한 손이어갖고요. 손톱을 기르면 손톱이 뾰족하게 자라요, 제 손은.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규제해요. 왜 손톱을 길렀어요? 이러면 기타 치는데요. 이러면 또 보내줘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허술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셨네요. 네,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지만 변명은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네, 그랬죠.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면 그냥 배째라식이고 나 그럼 학교 안 가? 막 이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한 DNA를 갖고 태어나긴 한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 분이 네. 한국 분이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럼 또 욕먹으려나? 저는 그래도 출신이 한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제라든가 그 머슴 출신이니까 그 정권에 복종하는 그게 있나 봐요. 왜 머슴들이 왜 지주한테 복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머슴 출신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 복종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국정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살벌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 국정원 선생님 중에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앞에 딱 서시더니 기밀성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거를 그 땅에다 딱 이렇게 던지시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기밀성이 족밥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동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간첩이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나 봐요. 그래서 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거부터 신기했어요. 와, 그 우상이라고 했던 저 아저씨를 이렇게 막 땅에다 굴려서 막 족밥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충격받으면 간첩으로 오해받겠다 싶어갖고 그냥 충격 안 받은 척 연기했었어요. 기억에 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인실에 가서 조사를 한 일주일 동안 받아요. 근데 저를 조사해 주셨던 그 담당하셨던 그분께서 저는 간첩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간식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간식을 갖다 주시면서 나중에 뭐 할 건지, 학교는 갈 건지, 꿈이 뭔지 이런 진로 상담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따뜻한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갖고 되게 좋았었고 계속 수다 떠는 시간이었고 그리고서 나중에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선생님께서 자기 번호를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외운 다음에
그 번호를 버리라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걸 외워라 이렇게 그 CCTV 있으니까 이렇게 딱 소리를 주시면서 이걸 외우고 버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머물렀던 거기 숙소 같은 데 가서 그걸 외우고 화장실에 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전화를 바로 했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결혼하세요? 아, 나 곧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러시다가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전화를 확 뺐더니 야, 너 누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애야.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이러고서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막 달려올 것 같고 머리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어갖고 그때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그때 한번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라고 했거든요. 분명? 그럼 결혼 안 하세요? 결혼해야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저녁에 좀 술이 되셨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해서 공부는 잘하고 있니?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 어떤 난 너가 너무 좋고 보고 싶고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 그때 조사했을 때처럼 미래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왜 여자친구 있다는 걸 숨기셨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여자친구분께서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의 그렇게 많지 않은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준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더운데 수고해주신 피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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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있으시다고. 아, 네, 맞아요. 저 유튜브에서 댄스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 잘하지 않고 웃기게 해요. 건범TV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춤추고 있는 게 나오니까요. 구독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